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및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말과 언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2-2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를요 당신은 메뚜기가 아니다 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예,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열정탐꾼 이야기를 하면서요 마음에 의심과 불신이 있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과 입을 다무는 것은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오늘은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을 전이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는 고백으로 아주 정점을 찍었죠. 그죠? 그것이 민수기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왜 하고 많은 곤충들 중에 그 외에 뭐 동물 다 포함을 해가지고 왜 하필이면은 메뚜기라고 했을까가 정말 궁금했었어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많잖아요. 뭐 장수하는 소도 있고 뭐 잠자리도 있고 그 외에 무슨 늑대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거북이다, 자라다, 늑대다, 장수하는 소다, 풍뎅이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왜 하필 메뚜기냐 이거죠. 왜 하필 메뚜기였을까? 이 메뚜기라는 곤충에 좀 탁 꽂혔다 그래야 되나요? 그 방송을 보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라든지 아니면은 동물이라든지 하다못해 문장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있죠. 그죠? 한 예를 들자면은 한 예로서 예수님께서 짐승들 중에 양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양을 들어서 무엇을 설명하시고 이야기하실 때 양이라는 짐승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좀 더 깊은 의미에서 해석이 되고 또 이해가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깊이 있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메뚜기는 도대체 무슨 특징이 있는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메뚜기에 대해서 메뚜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무슨 길게 깊이 있게 주제랑 상관없는 것이라면은 길고 깊이 있고 지루하게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주 중요한 거 몇 개를 뒤져보다가 아주 제 시선을 확 사로잡는 특징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아무튼 몇 자료를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그 메뚜기의 특징들을 찾아보았는데요. 가장 제 이목을 끄는 것은요. 우선 이 메뚜기는 눈이 5개다. 눈이 5개라는 겁니다. 5개 중에요. 이 5개 중에서도 2개랑 3개가 나눠집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2개는요. 성능이 좋아요. 성능이 좋은 눈이고 3개는 그냥 단순한 눈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오늘 방송을 보는 어떤 그 값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가장 성능이 좋은 이 2개의 눈이 옆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옆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성능이 좋은 이거를 이제 눈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컴플렉스 eyes 그러더라고.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 눈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수천 개의 렌즈가 이 눈 안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성능이 좋은 눈인데 이것이 옆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셔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거의 70에서 80%가 끝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자,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림을 참 못 그리는데 일단 사람 얼굴을 정면으로 그려볼게요. 사람 얼굴을 정면으로 그려보자면은 이제 이게 여기 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입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귀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귀의 정면을 그려봐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의 정면을 그려봐라 라고 한다면은요, 아마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위치에서 코가 있고, 그 다음에 입,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뭐, 아무튼, 예.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해보겠습니다. 눈의 위치가 있고요, 그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거는 정면에서 그린 거고요, 그죠? 이거는 옆면에서 그린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요, 사람 얼굴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그려도, 그죠? 그리고 아니면은 옆면, 사람 얼굴을 옆에서 바라보고 그려도 귀는 보인단 말이에요. 허나 귀의 정면의 모습을 그려봐라. 귀의 정면의 모습은요, 분명 이 옆면, 이게 후자죠. 그죠? 이와 같이요, 이제 제가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이게 또 반사가 돼서 나오네요. 예, 제가 이게 좀 동물 보감? 아니, 이 책에서 조금, 이 책을 좀 구해봤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정면에 해당하는 범위는 여기죠. 여기가 딱 정면에 해당하는 범위예요. 그죠? 딱 여기까지가 정면에 해당이 돼요. 뭐 이쪽, 이렇게. 그죠? 딱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옆면에 해당하는 것은요, 옆면에서 바라본 그림은 바로 여기 이겁니다. 이게 옆면에서 바라본 그림이죠. 그죠? 사람의 얼굴을 앞에서 보고 옆에서 봐도 귀는 보이지만 귀의 정면은 옆에서 보는 것이 맞죠. 그죠? 귀의 정면은 옆에서 보일 때 보이는 이 모습이 맞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메뚜기도 정면에서 보든 혹은 옆에서 보든 이 눈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눈이. 옆에서 보든 정면에서 보든 눈은 보이지만 눈의 정면은 이 옆에서 보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 옆모습에서 옆에서 보는 이 때가 눈이 정면이라는 얘기거든요. 메뚜기의 정면의 모습을 볼 때 눈이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거는 정면에서 보이는 눈이 아니고 앞면에서 보이는 눈이에요. 근데 메뚜기는 진짜 그 성능 좋은 두 개의 눈은 옆면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눈들 중에 성능 좋은 2개의 눈이 정면이 아닌 옆면에 달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개의 성능이 그냥 그런 뭐 보통의 눈들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그 눈들은요, 이마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마 위쪽에 달려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선 사람을 봐도요, 또 그림을 이렇게 또 그려보자면은, 뭐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귀가 있고, 눈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코가 있고, 입이 있어요. 여기가 침을 흘리고 있다고 이렇게 쳐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이마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옆면으로 돌아섰을 때 모습이라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옆면 이쪽도 이마라고 쳐봐야 이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관자놀이도 있고 결국은 이마에 돌아가잖아요. 여기가 정면이고 여기가 옆면이죠. A라고 치고 B라고 쳤을 때 여기 A의 영역도 B의 영역도 이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나머지 3개의 눈들 중 하나를 일단 보자면은요. 하나를 보자면은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 책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네. 자, 나머지 세 개의 눈들 중에서 하나를 보자면은 더듬이와 이게 더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컴플렉스 아이, 그죠? 성능 좋은 두 개의 눈 중에 하나예요. 더듬이와 성능 좋은 눈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요거. 그죠? 이게 세 개의 눈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이 이마의 윗부분이긴 해도 앞면이라기보다는 측면 쪽에 더 가깝죠, 그죠? 각도가 그렇잖아요. 앞면보다는 측면 쪽에 더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마의 상위 부분에 세 개의 작은 눈들이, 하나는 이와 같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눈보다 위쪽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른쪽을 본 건데, 왼쪽에서 그린 그림에서 보면은요, 참 이거 이렇게 보여드리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하나는 자, 이걸 보시면은 여기가 스몰 아이라고 나오죠, 그죠? 여기 눈이 있단 말이에요. 눈이 있는데 이번에는 눈보다 위쪽에 있었죠. 아까는 다른 옆면이었죠. 반대쪽 옆면에서는 눈과 더듬이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엔 눈 위쪽에 있죠. 물론 이거는 실제 사진은 아니에요. 그러나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하나는 눈과 안테나 사이에, 그리고 하나는 눈보다 위쪽에, 또 하나는 이마의 상위에, 그러나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아니죠. 그러나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진이자가 없어요. 허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천 개의 렌즈들이 있는 그 고성능의 두 눈. 그러니까 고성능의 두 눈은 뭐겠어요? 이거겠죠, 그죠? 그럼 보통 이걸 볼 때 정면에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메뚜기의 정면은 철저하게 이쪽 부분이에요. 이건 옆에 달린 눈이란 얘기예요. 이게 옆면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이 눈이 성능이 좋은 눈이고, 이 눈 하나에는 수천 개의 렌즈들이 있는 어떤 고성능의 어떤 그런 눈인데, 분명 전면이 아닌 측면, 다시 말해서 정면이 아닌 옆면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사람을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려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사람을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시커먼 머리가 보이겠죠, 그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눈이 어쨌거나 이 정면에 달려 있잖아요, 두 개가. 우리 눈이 정면에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이 눈이 잘 볼 수 있는 범위는 여기가 해당이 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빗선을 그은 범위는 확실히 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긋는 이 범위, 빨간색으로 긋는 이 범위는 아무래도 제약을 많이 받죠, 그죠? 못 보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제약을 많이 받고, 이 범위보다는 훨씬 무언가를 알아보고 무언가를 제대로 보는 것이 제약이 많죠. 그럼 이 빨간 선을 넘어가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볼 수 없겠죠. 못 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눈이 귀 있는 자리에 달려있다면 어떨까요? 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귀에 있는 자리에 양쪽에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뭐 이쪽에 있든 아니면은 귀가 이쪽에, 아니 눈이 이쪽에 두 개가 달렸든, 아무튼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처음의 경우처럼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지역, 그 범위는 당연히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그죠?
여긴 정면이란 말이에요. 여긴 옆면이고 여긴 뒷면이에요. 근데 눈이 옆에 달렸어요. 그럼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는 당연히 옆면을 잘 보겠죠. 그리고 당연히 요 부분은 못 보는 건 아니겠지만은 제약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은요, 아예 못 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만, 요 부분만 그것도 어렵게 알 수 있는 거죠. 어렵게 알 수 있겠죠. 바로 정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혹은 바로 후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예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도 요런 부분 정도만, 그것도 어렵게만 아는 거고,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요 정도에서만 어렵게 아는 거고, 그리고 진짜 정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메뚜기는 아까도 보신 것처럼 눈이라기보다는 그런 더듬이나 기타 다른 기능으로 앞에 음식이 있다, 혹은 앞에 무엇이 있다, 대충 이렇게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눈이 옆에 달려있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메뚜기한테 이런 특징이 있구나,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에 믿음의 눈이 메뚜기와 같다면 앞도 제대로 못 보고 뒤도 제대로 못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자, 모세가요, 출애굽을 시켜서,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애굽 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그죠? 광야로 끌고 나왔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광야에서 이제 만나 먹으면서 버틸 때,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만나보단 잘 먹었던 자신들의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했죠. 그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자신들의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잘 먹으면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 못 먹으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지옥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천국에서 거지가 되는 게 훨씬 낫고, 북한에서 고위층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것보다 캐나다에서 서민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의 신분으로 잘 먹었단 말이에요. 그나마 조금 잘 먹은 거죠. 예. 더 부려먹고 일시켜 먹고 학대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먹여야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잘 먹인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요, 신분이 자유자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조금 못 먹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고위층으로 사는 것보다 캐나다에서 서민으로 사는 게 낫고, 뭐 지옥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천국에서 거지가 되는 게 낫듯이, 애굽에서 종으로서 조금 잘 먹는 것보다 광야에서 자유자로 조금 못 먹는 게 나은 거죠. 그리고 이런 신분을 바꿔주셨으면은 이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죠? 어떤 면에서 모세가 믿음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을 때, 그들은 뒤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기를 거부한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다시 뒤로 되돌려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감사할까요, 진짜로? 고된 노동과 학대와 인권 유린 등등으로 죽는 소리를 또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정체를 모르겠는 거죠. 네. 앞으로 전진하자, 앞으로 나가자,
그랬더니 가나안 땅 둘러보고 와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못 간다고 앞으로 나가자니 두려움과 불신의 말을 하고 뒤로 돌아가자니 뒤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보자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고 정체를 모르겠는 거죠.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누가 봐도 나쁜 놈보다 어떤 면에서는 정체를 모르겠는 놈이 더 나쁜 놈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앞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해도 메뚜기처럼 눈이 옆에 달려있기 때문에 앞을 제대로 못 보니 믿음의 행보, 믿음의 전진을 못하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뒤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경험했던 온갖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 불평을 하죠. 그죠?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예. 종에서 자유자가 됐는데 미래를 바라보며 발을 내딛자니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발을 못 딛고 과거를 돌아보니 원망과 불만과 불평 때문에 죽겠고 뭐 이런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가만 둘러보면은요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를 못하더라고요. 예. 상황이 잘 풀리면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잘 풀리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일이고 그건 당연한 일인 거고 상황이 꼬이면 불평, 불만을 가득 쏟아내죠. 예.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를 하고요. 그러다가 넘치는 감사를 상황과 환경이 감당을 못해서 결국은 상황과 환경도 그 감사의 내용에 걸맞게 바뀌어 버리죠. 사실 지금 이 광야에서 좀 못 먹더라도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제목인가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조금 잘 먹는 게 말이 좋아서 잘 먹는 것이지 더 부려먹고 더 뽑아먹고 더 착취해 먹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먹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자유자로 있으면서 조금 못 먹는 게 계속 못 먹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고 엄청난 소산들을 누릴 수 있는데도 그잖아요. 자,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메뚜기 같이 된다면 미래를 바라볼 때는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전진하지 못할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한편 우리가 메뚜기 같이 되었을 때 과거를 바라보면은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 때문에 과거에 갇혀 상처와 아픔과 온갖 트라우마의 노예로 살게 되겠죠. 자, 그 메뚜기에게서 감사와 기쁨의 말, 믿음과 확신의 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부디 메뚜기 정신체계, 어떤 메뚜기 멘탈리티,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탈피해서 지내온 과거를 둘러볼 때 감사의 말과 기쁨의 고백,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들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만 나오고 미래를 생각할 때는 긍정의 말과 믿음과 확신의 말만 하게 되시는 시청자분들 및 구독자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그 메뚜기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다름없다. 메뚜기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보면서 메뚜기의 특징을 좀 살펴봤어요. 그 외에도 메뚜기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뭐 그런 거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제 방송의 성격과 특성상 맞지는 않고 메뚜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정말 좋은 눈이 5개라 그랬죠. 그래서 그 5개 중에 정말 좋은 눈, 정말 성능이 뛰어난, 성능이 우수한 그 컴플렉스 아이즈, 정말 그 귀한 눈이 앞이 아니라 옆면에 달려있다라는 거. 옆에 달려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옆을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죠? 앞을 봐도 제한된 시각에서 어느 정도만 볼 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을 볼래도 제한된 시각에서 이 정도만 볼 뿐이고, 여기는 아예 볼 수가 없고, 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같은 그런 마음의 눈이 있게 될 때는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현재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고, 현재에 서서 미래를 바라볼 때는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에 잡히게 된다라는 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체를 모르겠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부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시고, 저는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제가 다 알 수 없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것들을 겪으셨는지, 뭐 사연이 없고 스토리가 없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현재에 있으면서 지내온 시간들을 바라보실 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